그럼 이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필하는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방송 심의위원들이 한편의 코미디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방심위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좀 전에 달아주신 댓글 방심위의 구조와 지금 방심위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고요. 방심위원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심의위원, 그러니까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심의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분석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오늘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김건희 주가 조작 언급만 하면 방심위, 선방위 벌써 5번째 제재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선방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사안으로 MBC도 법정 제재가 예고가 돼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 선방위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으로 언급한 CBS 라디오 방송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앞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사안을 다룬 방송 4건에 이미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식 매매 보도만 나오면 방심위와 선방위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대한 KBS와 YTN 언론 장악에 이어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기자 언론사 압수수색 그리고 방심위와 선방위를 통한 제재 남발 등을 총 묶어서 윤 대통령에게 언론 탄압을 사과하고 방심위원장의 유일임을 해촉하라고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총선 끝난 뒤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게 이런 언론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표심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담아서 대통령에게 언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선거를 앞둔 2달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선거 끝나고 한 달 동안 지금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방심위의 법적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들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한데 간단하게 꼭 아셔야 될 내용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냐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지금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어떤 분이 위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재홍, MBC 앵커했던 분이죠.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을 했습니다. 박혜성 대한변호사협회, 백선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추천한 거죠. 손영기 TV조선, 심재훈 더불어민주당, 이민아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임정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최철호 정당 국민의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할 때 기념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분이 박혜성 변호사시고요.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초로 위원입니다. KBS PD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심재훈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시고요. 이분이 손영기 전 TV조선 시사제작 에디터, 이분이 최창근 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이분이 그 유명한 유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임명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이 현재 호선행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얼굴 기억하시죠? 이분은 MBC 앵커 출신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공정언론 국민연대 추천으로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됐고요. 이분이 임정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선방위 퇴직자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이민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고요. 이분은 선방심의위원은 아니고 방송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현주 사무총장입니다. KBS 기자 출신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임 위원장 KBS 대구방송에서 기자를 하다 YTN이 개국할 때 YTN으로 옮겨서 YTN 플러스 사장까지 하고 퇴임을 했죠. 그리고 이분도 이현주 사무총장도 KBS를 퇴직한 다음에 지난해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현주 방송심의위원장을 이제 해임을 하고 사무총장 김진석 사무총장도 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로 들어간 위원장과 이제 사무총장입니다. 이 중에서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9분이 선거방송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아까 여기 보시면 자 교섭단체 선관위가 추천하는 1인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좀 문제인데요. 방송사 추천, 방송학계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권재홍 위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뭐냐면 KBS 내에서 이 최초로 위원이 만들었던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시대에 반정부 혹은 KBS 경영진에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직원 기구였습니다. 이것을 외부로 확대해서 공정언론 국민연대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추천을 한 걸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추천으로 지금 채웠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유일임 위원장이 자기 논문 지도교수인 백선기 교수를 추천을 한 거고요. 자, 방송사 추천이 있는데 아까 보면 방송사 추천이 TV조선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심재현 현 세종대 겸임교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언론학회 추천, 방송학회 추천이 있는데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것은 보수적 언론학자로 유명한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 생긴 언론단체입니다. 언론학자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언론학회나 한국방송학회처럼 유서 깊고 정통성 있는 그런 학회가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보수적 언론학자의 단체인데 같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인 이민아 교수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박천일 회장이 추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정열 위원은 중앙선관위 추천이고요. 그 다음 최초로 위원 정당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민단체라든지 방송사 추천이라든지 언론학회 추천이 비교적 중립적 인사 혹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라는 법적 취지인데 그런 법적인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꽉 채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갖고 계속해서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나 김건희 여사 보도, 도이치모터스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안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한 심의를 할까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선거방송심의위원 사진인데요. 이분은 이제 유일임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의 임기가 보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연주 전 위원장의 보궐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기가 7월에 끝이 납니다. 그 7월에 끝이 나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5월 10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 다 어디로 자리를 가야 되는 분들인 거죠. 근데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해서 중징계를 하고 있는데 법정 제재는 굉장히 심한 징계거든요. 이런 중징계를 계속해서 의결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에게 어필하려고 징계를 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징계를 남발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권력 유지라든지 뭐 안위에 도움이 될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최초로 KBS PD 출신 국민의힘 선거방송심의위원 이번 5월 10일에 물러나잖아요. 그럼 어디 자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KBS 사장의 임기가 올 12월에 끝납니다. 12월 초에. 그리고 KBS에는 많은 자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인 출신으로서 갈 수 있는 PD 출신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손영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 에디터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유일임 위원장도 올해 7월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권재홍 MBC 전 앵커 지금 부사장까지 했죠. 제가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8월에 끝나면 9월에 정부 여당에서 여권에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해서 방심위로 여권 우위로 완전히 개편한 다음에 MBC 경영진을 교체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MBC 사장 후보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KBS나 KBS 자회사 혹은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언론방송기관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분은 시청자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재단 위원장의 임기가 2월 16일 날 끝이 났는데 아직 후임자가 3배수로 추려진 상태에서 지금 최종 시청자 재단 이사장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최초로 위원이 최종 후보 3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다음 이사장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 석 달째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는 5월 10일에 끝납니다. 그럼 5월 10일에 끝나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이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서를 비선에서 흘렸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비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볼드모트입니다,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총리나 비서실장 인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이 있다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뭐 MBC 사장이라든지 뭐 정부 산하 유관 언론 방송 단체에도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어필하는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났을 때 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심의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수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심의를 해서 매일같이 김건희 보도만 하면 중징계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겁니까? 저는 이 선거방송 심의위원들이 한편의 코미디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의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언론 장악, 지금 정부 여당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보름밖에 남지 않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랑 관계가 있든 없든 민주당에게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보도에 대해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는 엄청나게 징계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전에 분석한 것처럼 이분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리로 가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로 위원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재홍 이분은 MBC 사장이 교체될 때 후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다음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 무리한 제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제발 좀 중단해라.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한 제재를 남발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경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유일임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코미디 같은 징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정부 여당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변화잖아요. 지금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바꾸라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에서 수사해라.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최상병 특검 정부 수용해라. 그리고 최상병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사차치 밝혀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제대로 해라. 그리고 언론 장악 중단해라.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그리고 이런 방송심의위라든지 선거방송심의위라든지 경찰과 검찰 공권력을 앞세운 언론에 대한 탄압과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이런 게 총선 민의에 다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나타난 이런 민의를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짜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